잘 보이고 잘 들립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2022년 3월 31일 과학의 진실과 오류 제 5주차 첫 번째 시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에 저를 도와서 1일 반장으로 수고할 김혜인 학생의 자신에 대한 소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장은 자신의 전공하고 이름을 우리 학우들에게 소개해 주기 바랍니다. 저는 안경과학과 김혜인입니다. 네, 우리 네. 김혜인 학생은 네. 보건학부라고 했는데 이 보건학부에는 또 세부 전공이 따로 있나요? 보건학부 안에 안경광학과랑 뭐 물리치료과랑 뭐 이것저것 있어요. 아, 네. 보건학부도 제가 생각할 네. 때는 뭐 좀 단순할 줄 알았는데, 안경이라든지 물리치료라든지 또 여러 네. 세부 학부가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이 네. 중에서 김인 학생은 어떤 전공을 하고 있나요? 저는 안경광학과입니다. 아, 네. 그러면 이 안경광학부는 나중에 졸업하게 되어지면, 네. 이런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이 따로 있나요? 네네. 국가고시 보는 시험이 있어요. 아, 그러면 국가고시. 네. 이 국가 자격증이 있어야지만 안경에 네. 대한 이런 제조라든지 그다음에 또 이런 판매라든지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자격증이 따로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혹시 이 안경 광학에 대한 자격증이 급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아, 뭐 아. 2급. 아니요, 급은 없어요. 그냥 통합적으로 하나만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뭐 선배들 보면 합격률이 어느 정도 될까요? 뭐 대부분 네. 졸업함과 동시에 자격증을 다 취득할 수 있는지 뭐 한 어, 90% 정도 되는지. 재작, 재작년까지는 90% 이상이라고 들었는데, 네. 이제 비대면 수업하면서 합격률이 조금 낮아졌다고 들었어요. 음. 네네. 아무래도 이렇게 실습과 또 현장을 중시하는 자격증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면 수업이 줄어들면 학생들이 그런 현장에 대한 이해나 또 실습에 네. 대한 이해가 떨어지기 때문에 합격률이 좀 낮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좀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근데 김인 학생은 지금 1학년이니까 조금 더 희망적일 것 같은데 현재 2학년들이 문제네요. 그죠? 저 지금 4학년이라서, 아, 4학년이에요? 네. 네, 그러면, 지금 김혜인 학생은 최대 피해자네요. 네. 지금 2000년부터, 2학년 때부터 2학년, 3학년, 지금 4학년 때까지 지금 학교 생활의 절반 이상을, 이런 네. 코로나로 인한, 뭐, 대면 수업도 일주일에 2번 한다고는 하지만, 네.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네. 아, 네. 우리 김인 학생이 또 남은 1년 동안 열심히 해서 자격증도 취득하고 또 좋은 직장으로 또 원하는 일들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또 사회인으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잘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내용은 교재 7장 천체의 현상을 해석하라 프톨레마이오스의 청동설의 뒷부분을 다시 한번 프톨레마이오스는 당시 청동설의 약점이었던 행성의 역행 현상을 주전원과 이심원의 가설을 통하여 자신의 주장이 옳음을 보였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프톨레마이오스의 주장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생전에 알마게스트라는 13권으로 이루어진 천문학 책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프톨레마이오스는 본인이 만든 일식과 월식 예보하는 방법을 자세히 하게 설명해 놓았으며 또 별의 밝기를 6등급으로 나누어 우리가 볼 수 있는 천여 개의 별의 위치와 밝기를 기록해 두었습니다. 또한 자신이 살았던 알렉산드리아 하늘에서 관측할 수 있었던 48개의
별자리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기록으로 남기었습니다. 코페르니쿠스가 1543년 천구 회전에 관하여 라는 책을 통하여 지동설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때까지 이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은 1500년 동안 많은 사람들과 과학자들에게 지지를 받아왔던 것입니다. 프톨레마이오스가 주전원과 이심원으로 복잡하게 설명되어진 행성의 역행 현상은 오늘날 연주 시차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즉, 고정된 별에 비해서 지구를 비롯한 행성의 공전 주기가 서로 달라서 안쪽의 행성인 지구가 외곽에 있는 행성을 앞질러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마치 고정된 별에 비해서 외곽에 있는 행성이 정지하거나 퇴행하는 것으로 보이는 현상이 연주 시차 현상입니다. 이처럼 프톨레마이오스는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할 때까지 1500년 동안 그의 책인 알마게스트, 책의 이름처럼 위대한 책으로 불리우며 중세를 거쳐 르네상스 시대에 이르기까지 절대적인 영향을 끼쳐 온 것입니다. 이어서 8장 기독교 신학자들 중세 과학과의 타협점을 찾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의 저자는 78페이지 첫째 줄 시작하자마자 과학과 기독교의 관계를 둘러싼 가장 뿌리 깊은 잘못된 시각 중 하나가 기독교의 신앙과 과학이 서로 상반되거나 서로의 발전에 장애가 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런 시각이 잘못되었는지를 역사적 고증을 통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79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로마 제국이 북에서 남하하는 게르만 민족에 의하여 몰락의 길을 걸을 때부터 시작하여서 중세에 이르기까지 기독교가 과학의 산실 역할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529년 선 베네딕트 수도원이 로마의 남동쪽에 최초로 세워진 이후로 유럽 각지에 수도원이 문을 열게 되었는데 수도원의 원래 목적은 교회의 타락과 신앙의 세속화를 막아내고 올바른 신앙을 지키고 전파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금욕과 엄격한 공동체 생활과 교육과 학문에 대한 연구가 함께 진행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수도원에는 학교, 도서관, 필사실 등 이러한 시설들이 갖추어져 있었고 또 장래의 수도사를 희망하는 예비 수도사들에게 글쓰기, 라틴어뿐만 아니라 수사학, 논리학, 기하학, 청문학 등 우리가 알고 있는 3학, 4학과를 가르쳐 온 것입니다. 교과서 81페이지 10번째 줄에 보면 6세기에는 그리스의 자연 철학적 고전들이 수도원 교육 과정에 정식으로 자리하였으며 그리스의 자연 과학 책들과 세네카, 플리니우스 등 로마의 백과사전들 뿐만 아니라 기독교 교보들이 자연 철학적 저작에 대한 깊은 연구를 통해 고대 과학의 전통이 수도원을 중심으로 그 명맥이 이어져 나아갔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83페이지 세 번째 줄 이러한 오랜 역사적 관행이 지속되었기에 중세 초기의 기독교 교보들은 그리스 과학적 유산과 기독교 신앙 사이에 가능한 타협점을 찾으려 노력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아우구스티누스는 그에 져서
신국론에 플라톤이 주장했던 이데아를 기독교가 주장하는 하나님 나라와 동일하게 해석을 하였습니다. 온갖 유혹과 죄로 가득 찬 현실 세계에서 참된 세계인 이데아, 즉 천국으로 들어가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85페이지에 보면 중세의 최고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는 1256년 파리 대학의 신학부 교수로 취임한 이래로 아리스토텔레스의 고대 그리스 철학과 기독교 신앙의 조화를 위해서 온갖 열정을 다하였습니다. 아퀴나스는 기독교 신앙은 신의 계시에 의해 얻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도 얻어질 수 있다고 보는 이른바 이중 신앙론을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은 철학을 포함한 과학과 기독교 신앙 사이에 적절한 화해를 통하여서 충돌을 피하고 자연 해석에 대한 인간 이성의 노력 자체를 신의 계시로 간주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과학을 신학 안에 포섭하는 결과를 가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교과서 85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르네상스 이후 근대 과학자들의 자연 탐구는 사실상 신학적 동기에 의해서 추진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자연에 대한 인간의 지적 탐구를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특별한 과제로 인식하였으며 자연을 신이 인간에게 준비한 제2의 성경으로 간주하였습니다. 과학자이면서 동시에 기독교인이었던 그들은 신앙과 과학 사이의 모순과 갈등보다는 융합과 조화를 발견함으로써 근대 과학의 형성에 크게 이바지해 왔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교재의 저자의 생각이 오늘 우리의 관점에서도 모두 옳다고만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보수적인 기독교 신앙에서 볼 때에 아우구스티누스나 아퀴나스가 자유주의적이고 세속적이라고 보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오랜 역사적 과정을 통해 이룩한 경험과 지식이 있기에 가능한 것을 간과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만약 과학과 신앙이 서로 배척하고 자신만의 고집을 주장했다라면 인류는 현재보다 더 불행한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과학과 신앙 모두 존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실습해 볼 것은 아까 별 볼 일이 별로 없다라고 했는데 이제 별 볼 수 있는 일을 만들려고 합니다. 아까 우리 혜인 학생의 별자리가 궁수 자리라고 하였는데 사실 우리가 밤하늘에 별만 가지고 이 별의 별자리나 이름을 알기는 너무도 어려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앱 또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스텔라리움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지금부터 쉬는 시간을 포함해서 12시 한 10분까지 이 스텔라리움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깔아보고 또 여러분들이 현재 살고 있는 위치에서의 오늘 밤 별의 모양이나 또 모습들을 한번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반장 김혜인 학생, 네. 네, 혹시 스텔라리움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 본 적이 있나요? 아니요, 처음 보는 앱이에요. 네, 이 스텔라리움이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일반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버전이 있고 또 네. 이렇게 스마트폰에서 볼 수 있는 버전이 있어요. 그런데 네. 스마트폰에서 볼 수 있는 버전은 유료 또 어느 정도 일정의 비용을
부담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PC에서 설치하는 것은 무료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꼭 이 스텔라리움이 아니더라도 이런 천체를 관측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여러 또 다른 이름의 프로그램들도 함께 존재합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스마트폰에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천체를 관측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이런 앱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일단 이 스텔라리움 PC 버전, 즉 컴퓨터 버전을 이용해서 우리 그, 별 관측을 하려고 합니다. 김혜인 학생은 이제 각 교수님들이 우리 교양 과목이나 또 전공 과목들에 과제를 많이 출제를 해주죠. 아, 네. 네, 그런데 과제를 창조적으로 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해서 과제의 주제만 넣어서 이제 네이버라든지 또 검색 기관을 돌리면 그거에 대한 다른 학우들 또 앞에 선배들이 이미 작성해 놓은 보고서들이 수없이 검색이 됩니다. 그런 보고서 중에서 몇 개를 짜집기 하거나 또 네. 수정을 하여서 제출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보고서를 가장 쉽게 작성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 또 우리가 이 보고서를 또 이런 워크숍을 통해서 우리가 키워야 할 역량을 도무지 이렇게 쌓을 수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스텔라리움을 통한 이 별 관측 워크숍을 하는 이유는 이 워크숍은 다른 사람의 보고서를 가져다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김혜인 학생은 어디 산다 그랬죠? 저 인천에 살아요. 네, 인천 뭐 전체가 뭐 지역에 큰 영향을 받지는 않지만 각 지역마다 인천이면 인천, 또 천안이면 천안 각각의 위치에서 바라볼 수 있는 또 관측할 수 있는 별의 제한점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학생의 것을 참고는 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 하면 자신의 위치라든지 자신의 관측이 전혀 다르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스텔라리움을 통해서 여러분이 새로운 문제 해결 능력과 또 여러분들이 여러 창의적인 사고를 신장시킬 수 있는 좋은 워크숍의 한 종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이제 먼저 할 것은 컴퓨터에서 검색창에다가 스텔라리움이라고 치게 되어지면 여러분이 무료로 스텔라리움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한 300 메가 정도 되어지는 용량이 큰 프로그램이긴 한데 여러분이 이제 익숙한 방법대로 그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설치를 하면 됩니다. 우리 반장 여기까지는 할 수 있을까요? 네. 네, 이 스텔라리움이라는 프로그램을 다운받고 그다음에 스마트폰으로 하는 사람은 스마트폰에서 혹시 무료 천체 관측이라는 것들을 선택해서 스텔라리움이 유료이면 뭐 돈을 지불하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고 다른 또 유사한 프로그램을 다운받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스텔라리움은 여러분이 인터넷에 접속한 IP 주소를 근거로 하여서 여러분의 현재 위치에서의 그 하늘의 모습, 천체의 모습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보여줍니다. 이해가 되나요? 네. 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깐 사람이 만약에 서울에 있으면 서울에서 오늘 보는 하늘의 위치를 또 이 사람이 미국에 있으면 미국 하늘에서 보는 그 사람이 문만 나가서 보면 보이는 그 하늘이 동서 방향 그대로 이렇게 밤 하늘의 별을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시간이 낮 시간이기 때문에 별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시간에 스텔라리움이 보여주는 것은 태양만 떠 있는 현재의 하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별의 모습을 관찰할 수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아닌 오늘 밤 8시나 아니면 밤 12시 아니면 내일 새벽 4시에 내가 보게 될 하늘의 모습을 미리 이 스텔라리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느냐 하면 우리 반장 우리 화면 오른쪽에 보면 이 기능키 번호가 보이나요? 네. 네, 이 기능키 번호 중에서 F5를 누르게 되어지면 이렇게 창이 하나 열리게 되어지는데 이 열린 창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날짜를 마음대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또 시간을 마음대로 수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내 지역에서 바라보는 하늘에 오늘 밤 또는 내일 또는 한 달 후 또는 여러분이 원하는 시간대에 하늘에 떠 있는 별의 그런 상황들을 실시간으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별의 모습들을 직접 관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그 스텔라리움을 깔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F5 키를 눌러서 날짜와 시간을 조정해서 오늘이나 내일 정도에 여러분이 관찰할 수 있는 별들이 뭐가 있는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아, 오늘 내가 화성을 발견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북극성을 볼 수 있다든지 해서 여러분이 관찰할 수 있는 시간대를 쭉 옮기면서 보면 여러분이 관찰할 수 있는 별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이 또 원하는 시간대에 볼 수 있는 별을 이렇게 특정을 해서 여러분이 내가 관찰하고자 하는 이 별과 그 다음에 시간대 그 다음에 별의 위치 등을 우리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그 토론실에 그 맨 윗자리에는 자신의 학번하고 이름,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간직하기를 원하는 목성이면 목성, 아니면 북극성이면 북극성, 그것에 대한 이제 이름을 쓰고, 그 다음에 내용에다가는 그 별에 대한 관측할 수 있는 시간, 여러분의 위치, 그 다음에 또 별에 대한 여러 또 검색창에 이 별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한 두세 줄 정도 이렇게 기록을 하면 됩니다. 혹시 반장 좀 오늘 해야 될 워크숍에 대해서 이해가 됐을까요? 네. 네, 좀 우리 같이 좀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자, 지금 반장 우리 그 토론실 이번 주 그 수업 안내 화면을 보고 있는데 잘 보이나요? 네, 잘 보여요. 네. 지금 제가 이 토론실에다가 스텔라리움을 다운받을 수 있는 주소를 냈는데 꼭 이 주소 아니더라도 그냥 검색창에다가 스텔라리움이라고 치면 바로 다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화면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맨 우측에 보면 여러분의 컴퓨터 여러분이 만약에 그 윈도우 10이라든지 아니면 윈도우 64라든지 아니면 또 이런 그 애플 컴퓨터면 애플 컴퓨터에 맞는 또 리눅스 버전 다양한 그 버전으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버전을 선택해서 다운받으면 됩니다. 요거 아까 설명을 안 한 것 같은데 요거 이해되나요? 네. 네, 반장 요 스텔라리움을 이제 그 검색해서 들어가게 되면 맨 위에 여러분의 이제 환경이 무엇인지 묻는 게 있어요. 보이는 게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그 내가 윈도우 환경이면 윈도우 그 스텔라리움을 다운받으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 다운받아서 여러분이 이제 해야 될 것은 날짜를 그러니까 위치는 자동적으로 컴퓨터가 알아서 세팅을 해주니까 여러분이 그 F5를 눌러서 이제 원하는 날짜와 시간을 오늘, 내일, 좀 모레 이렇게 관찰을 변경을 해가면서 우리 지역에서 관찰할 수 있는 행성이 또 별이 무엇이 있는지를 이렇게 찾아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빠져나갈 때는 컨트롤 Q 해서 이 스텔라리움을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 1번
자신의 환경에 맞는 스텔라리움을 다운받아 실행한다. 2번 날짜와 시간을 변경해 가면서 관측할 별 또는 행성을 정한다. 3. 우리 토론실 게시판의 제목에는 학번 이름, 그 다음에 관측할 별 또는 행성을 행성 이름을 기록한다. 4. 토론실 게시판 내용에는 첫 번째, 여러분의 위치, 도시, 그 다음에 두 번째, 관측할 행성 또는 별의 위치와 시간, 언제 그 별이 관측하고 뭐 동쪽 하늘에 뜨는지 아니면 뭐 정중앙에 뜨는지 이런 위치와 방향, 시간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 이 행성이나 별에 대한 기초조사, 이 별이 지구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얼마나 크기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조사를 두세 줄. 자, 반장, 네. 지금 우리 워크숍 할 내용을 제가 적어 보았는데, 뭐, 가능할까요? 일단 반장이 생각할 때는 네. 이걸, 한 20분 내에 할 수 있을까요? 20분 내. 네, 20분 없어요? 정도면. 네, 제가 이제 지금 50명이 이제 수업에 들어와 있는데, 네. 25분 정도, 절반 정도의 학생들이 20분 내에 이 과제를 수행할 것을 기대를 합니다. 자, 지금은 이제 11시 52분인데, 12시 10분까지 이 지금 제가 띄워놓은 이 5주차 워크숍을 수행해보고, 또 먼저 수행한 학생들의 경험들과 또 그 학생들이 어떻게 이런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창의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합니다. 우리 김혜인 학생도 꼭 네. 성공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